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바로 지금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그리고 문화 관련 최신 보고서랑 기사들입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뭐 1,500만 명 가까이 되고 관련 시장도 벌써 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와,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동물을 기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이게 아주 보편화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오늘 좀 알아야 할 최신 정보들이 많습니다. 소비 경향이라든지 또 법이나 제도 변화, 관련 서비스까지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2025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들 또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그 펫코노미 현황부터 좀 볼까요? 시장 규모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주요 컨설팅 회사세를 보니까 2022년에 벌써 8조 5천억 원이었고 와, 2032년에는 21조 원까지 예상하더라고요. 네, 전망치가 상당히 높죠. 그럼 2025년 지금은 한 7조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근데 2025년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딱 보면요. 좀 상반되는 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상반되는 흐름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리미엄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월 평균 사료나 간식비로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꽤 늘었고 좀 비싸더라도 맞춤형 고급 사료 이런 거 많이들 찾으세요. 아, 정말 가족이니까 아낌없이 투자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병원 가면 뭐 평균 3만 원에서 8만 원은 기본이고 피부염이나 슬개골 탈구 또 치석 제거 같은 거 하려면 수십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의료비 부담 때문에 사실 펫 보험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요. 89%나 되니까요. 네, 많이들 알죠. 근데 실제 가입률은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이게 현재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고요. 보장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아니면 뭐 아직은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미용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 비용도 만만치 않죠. 호텔 같은 경우는 1박에 5만 원에서 비싼 곳은 15만 원까지도 하니까요. 와, 1박 15만 원? 이건 뭐 특급 호텔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건 펫테크의 부상인 것 같아요. AI가 건강 관리해주고 또 사료나 용품 정기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기술이 아무래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비용 압박은 여전합니다. 가구당 연간 평균 195만 원, 그러니까 월 16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결국 양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펫버티지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펫버티지요? 네. 특히 20, 30대 1인 가구 중에서 한 23%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 이런 조사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하고 또 현실적인 부담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가 중요해지면서 법이나 제도도 크게 바뀐 거군요.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동물보호법,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게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무다. 이렇게 규정된 점이에요. 동물학대 처벌 수위도 뭐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까지 아주 높아졌고요. 네.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거, 이런 소극적인 학대도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학대한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우도록 하는 사육 금지 명령제도 이것도 새로 도입됐고요. 반려견 등록 의무도 훨씬 강화됐죠. 예전보다. 네, 맞습니다.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입양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요. 주인이 바뀌거나 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죠. 그리고 입양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거요.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해서 이것도 큰 변화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모든 예비 양육자한테 효과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뭐랄까 실효성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라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인데요. 이걸 통해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종합계획이요? 네, 말씀하신 입양전 교육 정착시키는 거랑 동물 등록제 관리 강화,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 환경 개선, 그리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사업 집중 추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병원 전문의 제도 도입이나 펫푸드, 펫테크 같은 관련 산업 육성 방안까지 좀 폭넓게 계획하고 있어요.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그 반려견 유치원 같은 동물 위탁 관리업 수요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21년에는 11.4% 정도 이용했는데 23년에는 33.5%까지 급증했다고 하니까 와, 맞벌이 가구나 이런 데서 필요성이 정말 큰가 봐요. 네,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면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요. 계약 관련 불만이 85.3%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계약 관련 불만이요? 네, 둥도 해지했는데 환불 안 해주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거나 심지어 갑자기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반려동물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고요. 아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소중한 가족을 맡기는 건데 게다가 온라인 정보 보면 대부분 SNS 홍보에만 열중하고 정작 중요한 영업 등록 번호나 요금표, 이용 약관 이런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절반 이상 53.1%가 요금표 게시를 안 했고요. 온라인에 영업등록번호 표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하니까 와, 소비자들이 뭘 믿고 맡겨야 할지 진짜 막막하겠네요. 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거나 부실하고 심지어 작은 게 큰 게 구분 없이 관리하는 것도 꽤 있다면서요. 22.6%. 네, 적지 않죠. 이게 딱 정보 비대칭하고 표준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펫보험 문제도 좀 비슷해요. 아, 펫보험도요? 네, 낮은 가입률 배경에는 비용 문제도 있지만 병원마다 진료비가 너무 차이나고 최대 23배까지도 난다고 하니까요. 진료 항목이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료 산정 자체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정보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시급한 과제죠. 정리해보면 2025년 지금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가족이라는 인식 아래서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프리미엄화 경향이 뚜렷하고요. 동시에 또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화된 법과 제도는 동물 복지를 높이자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반려견 유치원이나 펫보험 같은 서비스 연장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렇죠. 반려동물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를 잡은 지금인데요. 이렇게 높아진 동물복지 기준하고 또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특히 계속 늘어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 속에서 반려동물을 향한 그 사랑하고 또 냉정한 현실 사이의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